얘들아, 내가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해줄까? 좋아. 옛날에 코너라는 아이가 살았어. 어느 날 코너에게 몬스터가 찾아왔어. 12시 7분, 주목나무에서 검은 그림자가 울렁거리며 다가왔지. 그러나 10시 살인 코너는 몬스터 따위는 믿지 않는다며 무시했어. 다음날 학교에 가자 해리를 비롯한 여러 친구들이 코너를 괴롭혔어. 심지어 코너의 약점인 아픈 엄마까지 들먹이며 조롱했지. 코너는 엄마 아빠가 이혼하였고 엄마가 병에 걸려서 아프거든. 근데 코너는 몬스터를 믿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야기 진행이 될까? 그날 밤 다시 몬스터가 찾아와. 그러고는 자신이 앞으로 3가지 이야기를 해줄 거고 그 후에는 너의 이야기를 들을 거라고 말해. 하지만 역시 코너는 믿지 않았어. 몬스터가 간 후에 주목 열매나 작은 주목나무가 집안에서 발견되지만 말이야. 다음날 저녁 코너의 외할머니가 집으로 오셔. 왜? 코너의 엄마 병세가 악화되었거든. 그럼 코너는 좋겠네? 의지할 곳이 생긴 거잖아. 아니 전혀. 코너의 할머니는 다른 친구들을 다정다감한 할머니랑은 달랐기 때문이야. 코너의 학교를 무시하고 어리광을 받아주지도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주시지도 않았어. 그러면 코너는 외할머니가 탐탁지 않겠네. 맞아. 그래서 12시 7분에 몬스터가 와서 첫 번째 이야기를 해줘. 왕비 이야기야. 왕비 이야기? 로맨스야? 그럴 리가. 어느 왕국에서 왕자와 왕비가 있었어. 왕이 돌아가셨거든. 하지만 왕자는 너무 어렸기 때문에 왕비가 대신해서 왕국을 다스렸지. 그런데 늘 모든 이야기에서 절하와 왕비는 권력의 맛을 알고 말았어. 문제는 왕자가 자라서 평민과 사랑에 빠졌다는 거지. 당연히 왕비는 반대했고 곧 그 평민에게 무슨 짓이라도 할 것만 같았지. 그래서 왕자가 그 평민과 왕국 밖으로 도망가기로 했어. 하지만 다음날 그 평민이 죽은 채로 발견되었어. 뭐? 왕비가 그랬지? 글쎄, 몬스터는 왕자를 벌줬어. 왜? 왕자는 연애를 잃은 불쌍한 사람이잖아. 나는 왕비가 죽였다고 안 했어. 사실 그 평민은 왕자가 죽인 거였어. 뭐라고? 왕자는 평민을 너무나 사랑했지만 그 평민을 왕비가 죽인 것처럼 위장해서 백성들의 원성을 사려고 했던 거야. 아, 왕국을 자기가 통치하려고? 맞아.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을 죽이다니 너무했다. 근데 왜 코너에게 이 이야기를 해준 거지? 몬스터는 그 이야기가 끝난 후에 코너에게 말했어. 항상 좋은 사람은 없다. 항상 나쁜 사람도 없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사이 어딘가에 있지. 코너가 외할머니를 탐탁지 않아 하지만 그래도 도움을 주러 오신 분이라서 외할머니를 좋게 봐야지 나쁘게 봐야지 고민하니까 해준 것 같아. 아, 그렇겠네. 외할머니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꼭 좋게 또는 나쁘게 볼 수 없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던 것 같아. 그럼 계속 읽어줄게. 아까 엄마 병세가 악화되었다고 했지? 그래서 이혼했던 미국으로 떠나던 아빠가 돌아와. 왜 미국으로 떠났어? 새로운 가정을 꾸렸거든. 그래도 여전히 코너에게는 좋은 아빠였어. 그건 다행이다. 그렇지만 떨어져 있던 시간은 부정할 수 없었어. 미국에 아빠가 떠나 있던 중 아빠가 미국 말투를 익힌 거야. 코너는 그런 아빠를 보며 어색하고 거리감을 느꼈어. 몬스터는 코너가 할머니 집에 있을 때도 찾아왔고 2번째 이야기를 들려주었어. 뭔데? 이번에는 약제사와 목사 이야기였어. 그 마을에는 약제사와 목사가 살았대. 약제사는 탐욕스러웠어. 하지만 약으로 많은 사람을 살리긴 했지. 목사에게는 아주 크고 좋은 주목나무가 있었어. 근데 약제사는 그 나무가 너무 탐난 거야. 주목나무로 잘만 약을 만들면 못 고칠 병이 없었거든. 그러면 약제사는 탐났겠네. 그치, 당연히 원했지. 하지만 목사는 거절했어. 자신의 교회에 두고 싶어 했거든. 근데 그 말은 금방 바뀌게 돼요. 왜? 목사의 2딸이 병에 걸렸는데 누가 와도 고치지를 못하는 거야. 그럼 어쩌겠어. 목사는 약제사에게 가서 2무릎을 내어주고 원하는 걸 다 주겠다고 했지. 그런데도 약제사는 그런 목사의 부탁을 거절했고 결국 목사의 2딸은 죽게 돼. 2번째 이야기는 엄마가 나을 방법이 있을 거라는 간절한 바람과 그것이 좌절되었을 때의 코너의 마음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으로부터 생긴 이야기야. 3번째 이야기는 한 남자의 이야기였어. 다른 모든 사람들은 그 남자를 마치 투명인간 취급했어. 어느 날 그 남자는 투명인간 취급에 질려버렸어. 결국 자신을 무시한 사람들을 무력으로 제압해서 자신을 의식하게 만들었지. 그 이야기는 해피엔딩이 아니지? 응. 그 후로 사람들은 남자를 의식했지만 더 외로워져 버렸어. 두려워서? 맞아. 근데 세 번째 이야기와 코너랑 무슨 상관이야? 코너도 같은 상황이었거든.
해리가 코너를 무시하기 시작했어. 다른 친구들은 그걸 방관했지. 그래서 코너도 해리를 때렸어? 응, 몬스터 힘을 빌려서 교실에서 무자비하게 때리게 되지. 세 번째 이야기의 결말처럼 더 외로워지고, 물론 릴리라는 소꿉친구가 있긴 했지만 말이야. 그러고 다음날 코너는 교장실로 불려가지만 늘 그랬듯이 쟤는 엄마가 아프고 이혼한 가정에서 자라니까 라는 말로 벌을 거의 안 받아. 좋았을까? 글쎄, 아마 아니었을 거야. 벌을 받는다는 건 용서받는 것이라 볼 수 있고 그건 죄책감을 덜어내는 거잖아. 그 일이 있고 난 후 코너의 상황은 점점 더 나빠져만 갔어. 엄마의 병세는 새로운 약으로 치료되지 않았고 점점 더 심각해졌어. 그리고 끝내 코너의 엄마는 학교에 있던 코너를 불러서 말해. 마치 지금 당장 떠날 것처럼. 엄마를 만나고 집으로 간 코너는 몬스터를 만나. 몬스터는 코너에게 네 번째 이야기를 할 때가 왔다며 코너를 악몽으로 끌고 들어가. 그 악몽 속에서는 엄마가 낭떠러지에 떨어지고 코너는 그 손을 잡고 있다가 놓아버렸어. 코너는 엄마가 죽음의 문턱에 있는 걸 한참 전부터 알고 있었구나. 코너는 악몽 속에 나와서 말하지. 엄마가 죽을 거라는 걸 알고도 견딜 수 없었어. 그저 끝나길 바랬어. 다 끝나길 바랬다고. 코너는 엄마를 너무 사랑하지만 주위의 환경과 상황들에 지쳤었네. 너무 모순적인 감정이었지만 결국 몬스터를 도우려 코너는 이 또한 받아들였지. 아, 몬스터는 코너의 엄마를 구하러 온 게 아니고 코너를 구하러 온 거구나. 엄마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스스로 이겨낼 수 있게 도와준 거야. 힘들고 고립되어 있는 코네를 치료해주는 몬스터를 보고 내 일상생활 속에서 주변인들을 도와줄 수 있는 존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그랬구나. 나는 처음 이 책을 읽고 너희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라고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너희랑 같이 이야기를 나눌 기회까지 와서 정말 나에게는 뜻깊은 시간이 아닌가 싶어. 나도 이 이야기에 대해 더 깊게 생각해보게 되었어. 힘들었다면 단순히 읽는데 그쳤을 텐데 덕분이야. 수빈아 고마워.